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종목 진단 독점 오늘 21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벚꽃놀이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전문가님 다녀오셨어요? 못 갔죠. 못 가셨어요? 야정구 전문가님은요? 못 갔죠. 가려고. 가려고 주말에. 가려고. 전문가님은요? 저는 네. 산 보고 왔습니다. 산. 산 혼자 다녀오셨어요? 네, 혼자 갔어요. 평일에. 아니, 평일에 간 게 아니고 독종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토요일 날 갔죠. 다녀오셨어요? 네. 뭐 공기가 어떻던가요? 맑던가요? 근데 가는 날 비가 와가지고. 아, 비 왔죠, 저 지난주에. 네, 비가 와가지고. 근데 재밌어요, 나름대로. 운치 있고. 나들이 계획이 좀 비로 인해서. 근데 그때 일기예보로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굳이 산을 가셨네요. 근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 아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오긴 왔는데 은근히 좀 운치가 있어요. 예, 살짝 비가 예, 오면? 비는 내리니까 좀 이제 맑아지지 않습니까? 아래가. 네. 좋던데요? 맞아. 등산도 이제 등산 좋아하세요, 아정 전문가님? 예, 저- 좋아요. 아, 진짜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좋아하신다는 표현이야, 이거는. 그쵸?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죠. 저는. 아, 그러세요. 근데 오늘 머리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요, 좀 좀 괜찮죠? 말랐어요. 얼굴이나 이런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 빼는 중에 또.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왜요? 마르셨잖아요. 배만 아직- 빼고. 그러니까. 요즘 자꾸 멋부리시는 것 같네요. 그쵸? 전문가님. 네, 예뻐서. 혼자만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서. 시기로. 타켓이 왜 또 내가 됐어,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한 명을 찝어요, 우리는. 자, 오늘도. 꼴을 못 보네, 이 양반들이. 기분 좋게 독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주식 초보 30대 여성이에요. 회사를 다니며 적금과 펀드로 재테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적금 이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이제는 저금리 시대라고 주식이 답이라고 주식을 권했습니다. 소심한 저는 주식을 못하겠더라고요. 친구가 답답하다며 본인 계좌를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수익률이 무려 15%. 적금으로는 꿈도 못 꾸는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와 같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의 첫 종목은 빅솔론.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는데 무슨 3D 프린팅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호언장담하길래 저도 2014년 4월 11일 드디어 주식 첫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적금을 깬 돈으로 빅솔론을 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네요. 계속 하락하는 주가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본전만 건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작년 말부터는 꾸준히 상승해서 손실은 많이 회복됐네요. 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지난달 수익 내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손실인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독종 전문가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상담해 주세요. 전문가님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빅솔론이었네요. 보유하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세요. 그쵸? 이 종목에 100% 비중 다 두셔가지고 걱정이 되셔서 바로 진단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빅솔론 하니까 어떤 백화점 식당에 들어가는 영수증 프린트기 그런 거 만들고 있더라고요. 프린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프린트 종류 뭐가 있나요?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백화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쪽 프린트 비중이 제일 많아요. 매출 비중은 거의 절반 정도가 좀 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모바일 쪽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닭을 집에서 시켜 먹으면은 이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이 프린터 이쪽 관련된 이 매출 비중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장 자동화 쪽 관련돼 가지고 하다못해 택배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주소 입력하고 그쪽 관련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 거보다는 작은 네. 미니 쪽 이 프린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3D 프린팅 관련되어서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 보니까 시장 여건과 상관없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4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어떤 일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나요. 몇 년 정도. 다만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저는 단기 시각보다는 중장기 시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수익은 좀 많이 크게 나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그러니까 수익이 날 저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저항 자리나 지지 가격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기업이 기존에 진행했었던 이 프린터 관련된 사업 이외에 모바일 쪽하고 그다음에 라벨 프린터 관련된 이 비중이 네. 좀 더 커질 걸로 일단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수익 많이 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이 회사의 POS 프린트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매출 발생하는 매출 비중 지금 현재 그게 더 제일 제일 높죠. 많아요. 한 46%, 47%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좀 차지를 하는데 시장에서 관심사항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려면 네. 움직이려면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모벨이나 그다음에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네, 아닙니다. 네. 다른 생각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네, 그냥 제작진에서 지금 네. 자꾸 호응이 너무 좋네요. 우리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 프린팅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백화점 쪽 진행하는 것보다 이쪽에 네. 남는 게 더 많아요. 마진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네. 지금 기준가가 11,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8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일단 단기 이 상승 추세는 일단 훼손이 좀 될 겁니다. 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금이 지금 100% 거의 몰빵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부적절하고 저는 한 30% 이내로 좀 비중을 좀 조절하셨다가 조절해서. 30% 한번 1년 이상 더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선 의원님은 이제 모바일 프린트 시장 확대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봐야 된다. 부분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100% 올인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추구하려고 한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 묻어놨다가 터트릴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테마 때문에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받쳐져요.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미 보유하고 계신 지 1년이 가까이 되셔가지고 이거 기간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실 수 있을지가 조금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100%인 상태니까 손발이 묶여 있는 비중을 좀 거잖아요. 줄여서. 그럼요. 아무리 그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100% 네. 몰빵 올인하는 거는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다는 시기인데 네. 뭐 절단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 정도는 30% 이내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누리지 말고 좀 더 길게 가져가셔라. 그만큼 기업에 대한 이 밸류는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쪽 그런데 궁금한 게 해외 쪽은 매출이 안 나오나요? 어때요? 세계 2위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고 네.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영수증 프린트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포스기 자체가 결제기기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라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 요즘 택배지에 다 프린트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뭐 배송을 할 때. 근데 그런 소형 프린터 위주로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들어오고 있고 모바일도 뭐 사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모바일 프린터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미니 프린터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가가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오프라인 쪽에서 그 뭐 방문 매출 형태로 나오던 상태에서 모바일 쪽으로 가는 게 이 매출이 모바일 쪽으로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캐시카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정도의 성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솔론을 제가 뭐 분석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이겁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어떤 수익을 추구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현금 창출 흐름을 주가가 반영을 하는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그게 아니면은 충분한 저평가 내지는 밸류에이션적인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도 뭐 한 1.8% 정도가 되니까 뭐 연이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꾸준히 유지를 했을 때 계속 누적되는 현금 창출에 대한 주주 가치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격 자체도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가총액 1,300 정도에서 뭐 이익률도 한 17% 정도면 아주 괜찮은 편이고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놔둬도 되는 종목은 맞아요. 놔둬도 되는 종목은 맞는데 과연 이 종목이 고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간이 지났을 때 고수익이 나는 흐름은 대부분이 보면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지만 100% 이렇게 배팅을 해가지고 장기간 가져갈 정도의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비중 정도의 포지션으로는 가도 되는데 고수익을 추구한다, 뭐 혹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위한 어떤 배팅을 한다라는 대상은 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작년에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 16,000원대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괜찮다. 다만 그 괜찮은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 만약에 한 몇 년을 투자한다라면은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계단식으로,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계단 정도씩,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정도의 그러한 형태의 계단식 상승은 가능하지만 기간은 만약 그런 투자를 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분은 수익을 내고 매도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지 못해서 더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야정근 전문가님은 빅솔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이 지금 100%시란 말이에요. 네. 이 시청자님이 100%인데 과연 이 종목을 가지고 원금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으로 전환해서 가셨을 때 그 기간적인 요소가 얼만큼 소화될 것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 자리에서 사신 거거든요. 뭐 지난 과거로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서는 그렇지만은 14,150원에 사시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 자리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을 맞은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낭떠러지 끝에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주식을 전혀 분석할 펀더멘탈이든 기술적인 요소든 어떤 측면으로든 분석이 잘못돼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 자리는 지나서라도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 자리에선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단을 시장에서의 그 시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 이분이 이제 시간 버티기로 해서 그나마 손실을 좀 많이 한 거거든요. 뭐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지만은 그렇다면은 제가 관점에서는 일단 오늘 13,000원을 돌파는 못했어요. 종가상으로 12,900원에 끝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손실은 그래도 많이 만회가 되셨으니까 현재로서 한 10% 정도 구간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작년하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 이 종목이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의 박스를 치면서 물량을 다 떼어넘기고 한 단계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6,000원 박스를 치다가 다운이 돼서 9,000원에서 12,000원이면은 2,000원 밴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박스를 치면서 밴드를 형성했던 게 2,000원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밴드를 놓고 해서 한 단계 뺐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계단 하락이거든요. 지금 12,000원, 13,000원 부분은 계단 하락의 모서리 부분, 수평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못 넘으면은 다음번 하단, 1단에서 2단, 3단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초입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이라면 그냥 13,000원 이상급이라면은 그냥 조금 손실 보셨어도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하지 마세요. 이분 첫 종목이 빅솔로인데요. 맞아요. 첫 첫 종목이. 종목이에요. 주식 투자했을 때 첫 종목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친구 말 듣고 그냥 자기 전 재산 적금 깨고 뭐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를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주식하기 근데 전에 이분은 공부하고 심하게 무리하셨어요. 어떻게 그 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네. 그 빠듯한 살림에 이렇게 돈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몰빵을 해요. 네. 야종구님이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라는 게 투자고. 52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증시에서 계좌 움직이 52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 4, 5년 동안에 절단 게 30%고 한 150만 개가 깨졌고 지금 350만 계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기업 자체를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보니까 일본 괜찮든 어쨌든. 앱손에 이어서 2위 회사고 여러 가 문제는 수익이잖아요. 네. 회사가 잘 되든 어쨌든 간에 빠지면 그거는 죽일 놈의 회사고 그러니까 시점을 내가 좀 들어가서 잘못 수익 나면 그건 들어가니까. 우량한 회사고 네. 내가 들어가서 깨지면 삼성전자든 네이버는 나발이고 없대니까 네, 네. 그렇죠. 그잖아요.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회사가 좋으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진입 시점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최고의 우량주라니까요. 우량주라는 거는 회사가 아주 좋아서 우량주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수익 나면 우량주인 거야.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주식을 접근하는 건 사람들이 실력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다 틀리고 수익 나면 당연히 좋지.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애초에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건 맞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건 맞는 거고 우량한 주식을 찾으려고 하는 건 맞는 거고 소형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고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타이밍을 잘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는 접근 방식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수익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지. 이분 기업 잘 골랐어요. 근데 이분은 뭐를 잘못 고른 거냐면 기업은 잘 골랐는데 왜냐면은 실적 안 나오고 허접한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 기업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아까 제가 현금이 400억대 이야기했는데 530억입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할게요.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530억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현금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 수익 나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만 부족한 거냐면 타이밍만 잘못한 거야. 몰빵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거죠. 네. 요것만 개선하면 네. 요것만 개선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00%에 대한 비중은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뭐 대응을 하시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선택하신 종목에서 조금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다음번 투자에서는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빅솔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정구 전문가님 지난주보다 좀 뭔가 이렇게 좀 활기가 생기셨어요. 지난주 여기 앉아 돌아온 나간 야정구 정신 전문가님. 들어왔어. 정신 다시 들어오셨다요. 다행이네요. 살 빠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깜짝 놀랐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빨리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만 분발하면 밀고 되나요? 들어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묻어가지 않을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저랑 김정수 전문가님이 연기를 통해서 어떤 사연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가볼까요? 예. 연기 큐. 저에게는 친구이자 라이벌인 동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 남편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연애를 해서 지금은 벌써 15년째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어요. 이게 남편인지 친구인지. 자기야, 나 주식으로 돈 벌었지롱. 진짜? 옷이나 사 입어야지. 자기는 주식 못하지? 주식? 나 주식할 줄 알아. 나도 얼마 전에 한 종목 매도해서 어머니 용돈 드렸어. 이거 왜 이래? 진짜? 그럼 우리 내기할래? 주식으로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는지 내기하자. 그리고 지는 사람 가발 쓰자. 가발? 그럴까? 괜찮겠어? 진 사람 벌칙은 그건 거야? 그럼. 오케이, 알았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알겠어. 짜장면도 쏘고 탕수육도 쏘고. 알겠어. 내가 원하는 건 오빠 다른 거야. 내가 이따 다시 말할게, 그거는. 알았지? 그래, 후회하지 마. 알았어, 나 내기하자. 이기면 이번에
외제차 사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허니버터치 한 박스 구해달라고 할 거고. 오빠 너무 대본과 다르게 막 애드립 치지 마. 그러면 피디님이 자막 내실 때 힘드시거든. 그러면 나는 이기면 알았어. 명품백 마음대로 사도 되지? 콜? 콜? 나보고는 대본에 있는 거 하라고 하고서 애들은 다 치시네. 명품백 여기 적혀 있어 대본에. 이렇게 오빠. 저희의 주식 대결은 시작되었고 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급등주를 택했습니다. 종목은 차이나 하우란 중국 국적주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더니 횡보를 하네요. 이 4개 꼭 이겨야 하는데 저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남편 몰래 의뢰해드려요.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오빠 정신없어? 남편이랑 부인 역할이 바뀐 것 같아. 방금 내 멘트야 그거. 왜 다 가져가? 그러면 정정하면 되죠. 그래 명품백 네. 사주는 걸로? 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하시네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차이나 하우란 들고 계시는데 작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수익은 못 보고 계세요. 그렇죠? 거의 본전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가볼게요. 중국 국적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 분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식은 퇴출이 다 됐고. 그렇죠. 좀 남아있는 그나마 종목죠?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국적주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투자자들이 다 조심스러워요. 네. 뭐 회계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쪽은 뭐 오히려 필터링이 좀 돼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네. 이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의 경쟁 업체로 잡느냐. 포지션 되게 애매하죠. 홍콩, 차이나 하우런 같은 경우에는 홍콩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지주사 격의 제지, 판지 쪽 위주의 지주사인데 홍콩 제지 업체를 기준으로 밸류를 잡느냐. 국내 종목을 밸류를 잡느냐. 혹은 상해를 기준으로 밸류를 잡느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만, 근데 홍콩 쪽에서 뭐 이문제지나 구룡지업이나 뭐 혹은 뭐 신명제지나 이런 대표적인 이 제지 업종의 평균 밸류가 지금 차이나 하우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P 밸류로는 한 10배, 9배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도 그 정도가 나오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평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국내 동종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4,000원 가도 되지 않나 네. 싶은 정도로 좀 매력적인 뭐 대처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야 이거 상당히 매력 있는데라고 보이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돼 있고 그 기업들은 홍콩에 상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 둘을 놓고 봤을 때 특별한 메리트는 없어요. 투자에 대해서. 네. 뭐 홍콩 애들도 낫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그래서 약간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네. 기업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뭐 너무나 좀 평범하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 대응 위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이나 하우란이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되게 성장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네. 프리미엄 훨씬 더 주는 게 맞겠지만 이 제지업 자체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소외주란 말이에요. 상해에서도 그래요?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네. 지난번에 올랐을 때도 연말 연초에 올랐을 때도 사실 후광통으로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나왔던 분위기였어요. 차이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국적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그냥 돈으로 밀어 올린 거지 뭐 밸류를 반영한다거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 시장이 4,000포인트가 넘어가는데도 반응이 지금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매기가 다시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같이 투자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익 성장에 따라서 기본 밸류는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정도는 아니지 싶기 때문에 저는 기술 대응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뭐 가치나 성장으로 본다면은 국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 트렌드를 가져간다거나 혹은 뭐 밸류에이션 비교를 좀 더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뭐 수렴 상태에 있고 뭐 갈래 말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한 저 지지점 로스컷 자리 잡으시고 목표 가격을 좀 설정해서 기술 대응으로 그냥 가시는 게 이 종목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기업 보면요, 약간
그 식품용 포장지 이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중국에서는 관련된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게 있어요. 중국 투자를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느껴지는 게 한국은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뭔가 중국에 진입한다, 중국 진출한다 그러면 진출 그 자체로 대박이 나는 줄 알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고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아이템이 하나가 땅 터지죠.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경쟁업체가 순식간에 수백 개가 생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사업이 쉽거나 뭐 경쟁업체가 없다고 해서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국유 기업이나 가능하지 이런 조그만한 기업들 특히나 홍콩에 국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본토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캐파를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레포트를 쓰거나 할 때는 뭐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것이 숫자로 찍히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별로 또 중국을 직접 또 투자를 하고 계신 전문가님께서는 김종현 전문가님은 그렇게 크게 막 좀 섣불리 볼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데 전문가님은 중국 시장의 성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기업? 글쎄 나는 이 회사를 잘 모르겠어. 그럼 별 관심이 이게 없으시다. 다 잘 몰라요. 왜냐면 아니 내가 봐도 다 비슷비슷한? 한국 기업도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이 회사 인터뷰 같은 거 중국까지 내가 보면 신경 써야 되나? 근데 그래도 알아야죠.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아니 토마토 TV 시청자님들께서 이 종목 투자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분석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 회사가 그 제주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 홍콩에 있고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내가 중국에 가서 이 회사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이틀 전에 이 종목을 받아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그거 할 시간도 없었고 네. 딱 던졌는데 홍콩에서고 그러고 보면은 아마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거나 만약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고 있는 거나 거의 세임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은 뭐 한글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글 다 그걸 읽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홍콩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아까 여기 김동현 전문가 말했듯이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번에 그 갤럭시 S6가 나왔지만은 아마 내일 모레면 짝퉁 나올 거래요, 중국에서. 그 정도로 빨리 카피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뭐 하나가 대박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 안에 벌써 카피 나오고 뭐 해서 쫙 뿌려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애들이 카피 실력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도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에 모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해드린다면은 이분이 우리 시청자님이 일단 남편분하고 명품백 마음껏 살 거야 뭐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00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30%를 3,095원에 매수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물려 있죠. 오늘 종가가 2,700원인가요? 3,045원 아닌가요? 3,045원인가요? 네. 오늘? 그러면 지금 3,000원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이 두 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최후의 2차 방어선으로 드렸는데 2,480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한 500원 정도를 커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1차 방어선은 일단 2,700원 라인 쪽이 있는데 그게 깨지면 2,480원이 1단계, 2단계를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가 터닝 포인트로 나서 튀어나가게 되면은 조금 수익을 보실 수는 있지 않겠냐.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인내를 하실 수 있겠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뭐 크게 손실은 안 나신 부분이니까 일단 끊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2,700원이든 2,400원이 확인이 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 입장은. 혹시나 이 회사가 한국에서 관련된 제조업체들을 인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 정도로 현금이 빵빵하진 않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안 하죠. 네. 안 해요? 한국에서도 안 해요. 왜냐면 할 한국 시장 거면 자체가 거기서 하지. 한국 시장 어디서 자체가 하나요? 그렇게 종이 제지업종으로 해서 그렇게 막 팽창하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10억도 상장시키는 못 먹여 살리는데 것보다는 여기 5천만에 들어가고 뭐 하겠다고. 중국 회사가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건 간단해요. 딱 한 가지예요.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 회사를 인수해서 중국 본토의 유통망을 깔 수 있는 기술력을
그 일거에 취득할 수 있는 기업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 제조업종, 판지류 이런 것들이 뭐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영업 마케팅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식품용 포장재나 위생 중요한데 막 고도의 기술 오늘 능력이 집착한다.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 이 회사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왠지 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상상을 저 해봤어요. 왜 계속 왕따 시킵니까? 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저 나갈까요? 우리 남편 네? 명품백 사줘야지. 같이 연기했는데 명품백 안 사줬다고 설명서 얘기하고 왜 정말 왕따 시켜요? 얘기하려다가 네.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타이밍을 딱 잡고 있었는데 늦었어. 그거보다도 네. 두 분이 다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두 분이 다 얘기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올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 기업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두 분 전문가님 의견과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이 기업 펀더멘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하고 거기 있는 그 중국 업체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돼. 접근 방식도 다르고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마인드도 달라요. 이런 주식을 가장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술적인 대응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2,800원. 2,800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 네. 이탈되면 전량 매도. 네, 간단해요. 자, 제시해드릴 수 있는 2,800원 깨지면은 저는 뭐 2,480원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일괄 다 매도고요. 대신 이 자리가 지켜진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임을 노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약간 분위기로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네. 이걸 좀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맨 먼저 기회 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요? 나 괜히 손해봤더라고. 이게 아마 방송에 아니, 나갔을 여기가 겁니다. 약간, 여기가 약간 그렇잖아요, 자리가. 내가 자세를 이렇게 좀 많이 할게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남편 소외 안 하죠? 다음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케이스 바꾸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낚시인 30대 노처녀예요. 제가 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쉽게 좀 질리는 스타일이죠. 남자도 그렇고. 스마트폰 케이스도 그래서 자주 바꾸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똑같은 스마트폰을 몇 개월씩 갖고 다니기엔 너무너무 지겹고 그래서 케이스를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분을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종류의 색깔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상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저는 이 말에 혹해서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죠. 그랬더니 제가 자주 이용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 케이스 품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구매를 하곤 했는데 상장을 한다고 하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상장 다음 날인가? 51,700원에 10%만 매수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더 샀으면 어땠을까 살짝 후회도 되네요. 이번에 갤럭시 6가 나와서 또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진단 좀 해주세요. 잘 들어봤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스마트폰 케이스.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가 지금 수익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계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독종 진단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적 있나요? 난 적 있죠. 있나요? 네, 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요? 기억은 안 나고. 네, 종목은 아니고 SK텔레콤도 많이 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때 네. 한참. 야정구님이 맞아. SK텔레콤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났을 거예요. 2011 그때 SK텔레콤 한 150% 200%. 이 얘기하면 완전 내가 출연한 몇 주간은 그런 게 없었어. 그러네. 그럼 김종일 전문가님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내가. 자, 이 종목 수익 많이 나고 계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2009년에 상장됐나요? 그쵸? 와, 2014년에 상장됐구나. 그쵸? 작년에 상장됐네요. 맞아요. 잠시 좀
종목 60분 프로그램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때도 1시간 동안 이 종목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동안? 네, 1시간 동안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김정 전문가님하고 저 같이 또 했었어요. 그때 비해서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참 좋은 점수를 줬었는데 그때 TCK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올해 되는 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상당히 이것도 많이 그렇고 터졌죠.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김정 전문가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종목. 우리 케이스 업체 잘 봐야 돼요. 네. 갤럭시 6 관련된 업체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케이스 업체들 가운데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왜냐면은 신종균 사장님께서 이번에 갤럭시 6 쪽에 마케팅 전략을 좀 다르게 좀 썼는데 그 중에서 많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이스 업체들이 많이 좀 낍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업체들 가운데서 스픽앤코리아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가 인하 압력이 없어요, 일단. 왜냐면은 기업하고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 이제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말 그대로 물건만 많이 팔면 돼요. 갤럭시 6가 나오기 이전에는 미국 아이폰한테 달라붙었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아이폰 6 나왔을 땐 그쪽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게 한 60%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이 CG가 나왔을 때.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커요, 시장이. 온라인보다. 네. 주식 거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HTS 상으로 많이 거래를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에도 오프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주로 온라인 통해서 매출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은 시장이 훨씬 더 커요. 네. 8배인가 9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까지 지금 이 기업이 늘리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10명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케이스를 산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쪽 관련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 빠지는 거죠. 계속 강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27%에서 34%이 정도까지 제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쉽게 꺾기가 힘들어요. 네.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때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면은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떨어질 텐데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게 되면 단가 인하 압력이 있으면 떨어지죠.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쉽게 바뀌긴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밸류를 얼마나 더 줄 것이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좋아요. 실적도 좋고 전망도 다 좋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될 게 분명히 비싸다라는 건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익절 기준가 12만 8천 원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계속 지지 가격을 놓고서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가격을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지 가격을 딱딱 설정을 하고 이게 깨지게 되면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시할 수 있는 게 12만 8천 원. 이게 한 2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단가가 또 이제 바뀔 겁니다. 지지 가격이. 네네. 그래서 2주 동안 좀 유효한 가격이 한 12만 8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1만 원이 붕괴가 되게 되면은 상승이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까지 아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네. 대응할 수 있는 가격으로 12만 8천 원 이 가격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이네요, 블루칩. 완전. 그쵸. 근데 케이스 업체들이 진짜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삼성 그 베트남 공장 쪽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좀 바꾼 게 좀 있거든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정우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매도하시죠, 이제. 한 번에 아니면 분할로 매도할까요? 일단 분할 매도 온 걸 드리는데요. 아, 일단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6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부터 이제 갤럭시 6가 오늘부터 판매가 되죠, 그죠? 네네. 이제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팔고 나가야 되죠. 그게 문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13만 6천 원인가요? 네. 맞는데, 13만 6,900원. 제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도 많이 나셨고
해도 이게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10만 원대 초반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다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의 공고로 가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0%시니까 네. 일단 이익을 좀 챙기시고 절반 이상은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 나머지는 뭐 한 12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놓고 거기서 깨지는 거 확인하신다면은 거기서부터 전량 빠져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연 다시 한번 보니까 상장 다음날 사셨네요. 상장하고 다음날. 더 샀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10% 비중으로 수익 정말 많이 나고 계시는데. 김동현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돈은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데 네.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아니냐 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좋은 걸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네.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30%, 작년 같은 경우 40%대에서 지금 30% 후반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슈피겐 코리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중국 기업들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량뛰기, 소위 물량뛰기거든요. 그 LG전자가 힘든 이유죠. 옛날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던 걸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짝퉁들도 유통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근데 그나마 충성 고객들이 많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슈피겐 코리아를 썼던 사람들이 이게 1대1로 딱 매칭률이 높대요. 케이스 자체가 뭐 이렇게 유격이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게 사실 이 종목의 프리미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가, 이 브랜드 밸류가 있다라는 것은 단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중국산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싼 가격이 나왔을 때 과연 다른 디자인을 2개 사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슈피겐 코리아 거 한 3만 원, 4만 원, 3만 원 정도의 좋은 거 하나를 샀다 케이스를. 근데 중국산 제품 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나와가지고 다른 디자인 2개 1+1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런 경쟁력 에 있어서 향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쇠퇴기를 맞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B2C지만 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은 이 프리미엄은 빠질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달리고 있고 지금도 좋고 숫자는 잘 찍히고 있지만 흐름이 조금은 바뀌어버리면 이 주식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고 있는 흐름을 추종하되 그 흐름이 바뀌면 언제든지 매도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만큼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저는 타이트하게 가시기보다는 올라오는 61선 정도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예측보다는 당장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60선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실적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실적선을 따라서 거기가 깨지면 이 종목의 이익 구조가 좀 바뀌었구나 매도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은 매도하라고 해도 웃을 것 같고 홀딩하라고 해도 웃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해도 웃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뭐 되게 여롭지 않겠습니까? 왠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추가 매수 여부를 고민 중이신 거 아닐까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왜냐면 단가가 쭉 올라갔는데 5만 원에서 13만 원이면 거의 8만 원 차이인데 여기서 10%를 쏘는 날에는 바로 9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추가 매수 하실 수도 있겠다. 비중이 10%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타기 하다가 불타 죽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봐요. 이분이 지금 5만 원이고 현재가 13만 원이면 갭 차이가 8만 원이기 때문에 10%를 또 쐈을 때는 4만 원이 올라서 9만 원 초반이나 9만 원 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말로 한깜방이면은 먹은 거 다 토한다니까. 김동현 전문가님 물타기 하다 어떻게 되냐고요? 불타기 하다가 불타 죽는다고. 좋아요. 물타기 하다가 불에 빠져 죽는 거고. 네. 명언 하나를 남기면서 슈피겐 코리아 상담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에서는요. 또 우리 독종 전문가님들의 발연기를 또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골프존 유원 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연 통해 들려드릴게요. 두 분 연기 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15년째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사람입니다.
제 자취생활 15년 중 5년을 함께하고 있는 친한 형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여름에 둘 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은 남자 사람 둘이 정말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여의도에 있는데요. 정말 이맘때가 되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야, 집 앞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트레이닝만 입고 나갔다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왔네. 아이씨. 갑자기 너무 연기력이 좋아지는데. 형 벚꽃 폈잖아. 커플들한테 천국, 솔로들한테 지옥인 시기가 온 거지. 아이, 정말 시끄러 죽겠네 정말. 저는 버스커 벚꽃 엔딩은 도대체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짜증나. 몰라, 쟤네는 이제 더 이상 앨범도 안 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도 좋았었는데 넷이 벚꽃 구경도 같이 가고. 야, 그런 슬픈 얘기는 해서 뭐하니? 너 그때 그분이랑 헤어지고 한참 스크린 골프 다니더니 요새 안 가더라? 한참 재미 붙였었는데 실제로 필드를 안 나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아 맞다, 그때 주식도 샀었는데. 그래, 너 골프장 샀었잖아. 뉴스 보니까 그 종목 분할 상장됐다던데? 분할 상장이 뭐야? 야, 주식은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분할 상장이 돼서 제 종목은 골프존 유원 홀딩스가 돼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랐더라고요.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그래도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종목은 종목이니까. 우리 집 벚꽃나무 앞에서 하루 종일 셀카 찍는 커플들 꼴보기도 싫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종목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정말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정 전문가님. 정말 연기가 날이 갈수록 짜증나는 연기, 신경질 내는 연기 이런 거 정말 특화되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연기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잘 읽기, 좀 잘 읽기 시작해. 좀 자연스러웠어요. 4월 3일에 지주회사인 골프원 유원홀딩스 그리고 사업회사인 골프존으로 각각 분할 재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됐다고 이러면서 지금 사연 주셨네요. 그래도 뭔가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분할 상장, 재상장 되고 난 뒤에 반응이 너무 달랐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어떤가요? 그날 전에 사셨으면은 유원홀딩스도 가지고 계시고 골프존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8월에 매수. 예, 그러니까 작년? 대략 8대2 수준으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8대 예, 같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같이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누구한테? 전문가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적 분할을 해서 네. 골프존을 유원홀딩스랑 골프존 사업회사로 분할을 해서 골프존 사업회사를 신규 상장을 했고 그리고 유통 부분은 또 골프존 유통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은 유원홀딩스가 많고 골프존의 비중은 적은데 이게 상장 가격이 좀 잘못 나왔어요. 시초가가. 네. 골프존 사업회사의 등록 시총가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등록하기 전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분할이 들어간 건데 네. 상장 가격 기준으로 상장 등록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7천억대인가? 그러니까 둘 합쳤을 때. 네. 그러니까 골프존 사업회사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분할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분할해야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분할을 노리면서 증권회사들이 좀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앞으로 왜 공모 시장 제일 모직 같은데 돈 막 모이는 이후에 공모 시장이 터지면서 증권사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 좀 장난치고 있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할회사, 사업회사 쪽에서 또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막 들어올 테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낮게 상장이 돼서 골프존 사업회사가 지금 점상한가를 치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의 분할 이전 이 합산 동시효과는 지금 시가총액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주회사로 분할한 이후에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한 3천억 정도를 더 줬었어요.
분할 이후에 시가총액이 합산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까지 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같은 회사 이거 나눠서 분할하고 이후에 배당 수익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갑자기 40%나 올라가?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레포트 장난이라고 보거든요. 증권회사에서 그냥 막 쓰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익 기준으로 밸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지금은 좀 이슈성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 스크린 사업 자체도 앞으로 더 대단한 성장을 할 거라고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중국 쪽에 뭐 진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중국은 골프를 아직 규제하고 있어요. 네. 요즘 최근에 또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급등이 멈추면 네. 두 종목 모두 일단 챙기시고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수 전문가님도 들어볼게요. 주가 앞으로 어떨까요? 계속 조정이 계속 지금 먹는데 마음이 간다. 그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고민해요? 매도지. 매도 하라고? 이거 뭐하러 고민합니까? 매도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매도입니다. 실적 자체가 단기 순순실 적자가 나왔는데 네.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건 골프존이 다 가져갔는데 뭐하러 이 주식 들고 있어요? 매도지.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고 나서 네. 다시 편입해도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주식은 뭐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투자할 매력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까 뭐 김동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영양가 있는 거는 골프장한테 쉽게 말해서 다 간 거고요. 유리한 건 다 글로 간 거고. 이 기업은 일단 실적 자체가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흑자로 돌렸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틱틱이 정도? 한 뭐 3% 5% 수익 내고서 나와야지. 요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주식입니다.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매도하자. 예. 맞아요. 주가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골프존하고 이 종목하고. 상장 직후 상황도 보고 그러면 골프존도 싸서 올라온 거라니까. 싸서 아까 좋아서 올라온 말씀하셨듯이. 게 아니라 싸서 올라온 거예요. 야정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똑같아.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왜냐면 이제 골프존이 네. 지금 그 최초의 그 스크린 골프의 선두주자긴 한데 좋아하시잖아요. 틈만 나면 나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내년에 이제 김영란법 통과되잖아요. 그럼 골프를 공직자들이 함부로 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 돈 내고 친다는 모를까 이게 뭐 어떤 그 이익 관련돼서는 함부로 골프를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골프장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중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크린 치러 안 가죠. 스크린 치려면 그냥 골프장 가는 게 나아요. 필드 가서. 네. 그게 더 오히려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보면은 스크린도 보통 뭐 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치거든요. 4명 가면은. 근데 그냥 필드 나가더라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 근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한 2배 정도 차이라면은 오히려 나가는 게 나을 거래요, 필드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스크린 안 치려고 할 거예요. 그쵸. 매도하자. 경기를 타요. 경기를 경기를 꽤 타는. 타요. 그리고 이제 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골프장 사람 빡빡하지. 스크린은 또 휑해. 휑.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스크린장에 보면 골프장 저기가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그거에 대해서 골프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작년에 골프존이 졌어요. 그래서 한 골프장당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억씩 물어내야 될 판이. 그래서 지금 항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골프장 쪽에서 그것이 이기게 되면은 지금 몇 개의 소수 골프장만 했는데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전부 다 쫙 소송 건다니까. 알겠습니다. 얘가 골프장 운영을 해요. 네네. 이번에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근데
네다섯 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골프 회원권 막 곤두박질 계속 치고 있고 네. 뭐 신규 신생 골프장들은 뭐 거의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매각되고 아주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난리군요. 그러니까 좋은 성장성이 좋은 사업, 골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화 시키면서 이제 골프장들도 매입하고 했는데 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부지 매입한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돈 벌어가지고 신규 투자하거나 이게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보다는 뭐 골프장 매입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사업에 대한 진행도 너무 이 골프 쪽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전 유언홀딩스까지 봤습니다. 자, 독종 21화였습니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렸네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오늘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좀 집중이 됐었어요, 더. 그런가? 좀 다음에 더 집중되게 더 가까이 붙을까요? 차이나 하우는 너무 어떠세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차이나야지? 아 집중 안 했어요. 빅솔 언니랑 차이나 하고 나 그냥 이거 있잖아 공부. 아니 하다 보면 애들